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주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2026년의 첫 영상을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네, 제가 2026년 40살이 되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아쉬운 게 아무래도 많아지죠. 어리다는 느낌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도 그렇고 지나간 시간도 아쉬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또 이거 참 문제다 싶은 거는 감흥과 감동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겪을수록 뭐든 점점 무뎌지잖아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하는 것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행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하다못해 생일도 새해도 딱히 새로울 게 없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새로운 경험이라는 게 더 이상 많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2026년이 된 것에도 별 관심이 없었고 40살이 된 것에도 사실 큰 감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 만들어야 되는데 뭐 만들까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내가 40살이 된 것에 대한 그런 제목은 리스트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30대가 끝났는데 30대에 대한 회고는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이제 10년간의 기억을 찬찬히 살펴봐야 되니까 제가 8년간 운영했었던 블로그를 오랜만에 켜봤어요. 그래서 거기 써놨던 저의 사진 일기들을 보다 보니까 당연히 또 10년간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30대 결산을 좀 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20대 결산은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30대 중반까지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사진으로 사진 일기를 열심히 썼었고, 그 이후에는 유튜브에다가 영상 일기를 썼었어요. 그 두 일기를 보며 30대 결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이제 20대 결산 포스트인데요. 이때도 모든 것은 지나간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했었대요. 지금도 좋아하거든요. 이런 문구도 좋아했네요. 지금 네 곁에 있는 사람, 네가 자주 가는 곳, 네가 읽는 책들이 너를 말해준다. 여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20살 때 이제 뭐 반윤희 패션 뭐 이런 사진부터 해가지고 네임택으로 소소하게 이렇게 장사도 했던 그런 거부터 해서 김남일 선수 덕질을 하면서 김남일 어록이 뭐 뉴스에도 났었다 이런 내용도 있고, 대학교 졸업, 취직, 또 좋아했던 것들, 내 사업을 또 했던 내용들, 서울에서의 첫 자취방, 그리고 고양이, 먼지, 봉지, 휴지를 입양했던 일, 경수를 처음 만난 일, 딱 29살 12월에 결혼식까지 하게 된 그런 것들이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30살이 되자마자 유부녀로서의 삶이 시작됐다 볼 수 있겠네요. 남자친구, 남친을 남편으로 부르는 게 매우 어색했던 그 시절도 생각납니다. 일단 30대 대부분의 기억에는 남편이 함께 있었고, 우리 고양이들도 마찬가지네요. 제가 원래도 집 꾸미기를 좋아했지만 이제 결혼을 하고 아파트라는 곳에 이사를 하게 되면서 집 꾸미기가 훨씬 더 재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해보다가 뭐 잡지라든지 오늘의 집이라든지 이런 매체에도 소개가 되고 뉴스에도 나오고 뭐 그랬었던 기억이 나고요. 경수도 저도 둘 다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회사 다니면서 같이 데이트를 많이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석계역에 살았고 바로 옆 역인 신이문역이 남편의 집이었어요. 집이 가깝다 보니까 동네 데이트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때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도 경수는 맛있는 거를 아주 많이 해줬네요. 그러다가 2016년 6월 30일에 제가 직장인 졸업을 했구만요. 마지막 직장을 퇴사하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전향을 한 게 이때래요. 30살 때 제가 직장을 그만뒀네요. 그러다가 이제 33살에 대학원을 졸업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20대 때보다는 좀 더 여유가 생기면서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네요. 남편이랑 같이. 또 여기서 얻은 경험들이 많은 자양분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빠가 암 수술을 하셨고 뭐 그거 덕분에 아빠랑 많이 가까워진 계기가 됐었어요. 정기검진을 받느라고 서울에 자주 오셨고, 그러면서 아빠랑 자연스럽게 또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하면서 같이 영상도 많이 남기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또 30살에는 제가 운동 부족과 의자병으로 인해서 허리에 타는 듯한 통증을 처음으로 느껴보게 됩니다. 척병원이라는 곳도 가게 됐어요. 운동만이 답이다라는 말을 그때도 분명 듣기는 했지만 그 운동만큼은 외면한 채 다른 방법을 열심히 막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대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살도 무럭무럭 쪄갔죠. 그리고 이제 오랜 회사 생활로 인류애가 바닥난 때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쯤에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과도 하나둘씩 멀어지고 손절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 관계가 조금씩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모임 같은 거는 전혀 없었어요. 뭔가 그룹이 형성되고 거기에 소속되는 게 그때는 되게 싫었어요. 나중에는 단톡이라는 것도 싫어져가지고 카톡 탈퇴하고 삭제하고 그렇게 또 10년을 보내기도 하고, 그때는 제법 제가 좀 뾰족뾰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평범했던 제 삶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서 좀 더 다채로워지게 됩니다. 블로그 일기에도 지금 적혀 있는데요. 2017년 3월 23일에 클라이언트와의 마지막 작업을 끝냈다고 되어 있네요.
이제 그 이후로는 제가 영상 편집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은 벌써 9년차 유튜버가 되어 있네요. 저를 많이 드러내는 일을 만난 덕분에 또 여러 가지 멋진 경험을 하게 됐죠. 책도 제가 또 2권이나 써보게 되고 또 카페를 오픈해서 자영업이라는 것도 찍먹해보게 되고 또 2020년에는 코로나라는 생전 처음 보는 전염병이 창궐하여 난생 처음 보는 대한민국을 마주하기도 했었네요. 이제 그렇게 30대를 보내면서 남편과 함께 차근차근 모아온 11kg라는 살을 2021년 35살에 드디어 빼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3달간 열심히 정석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소시적 몸무게로 다시 돌아왔고 그 다이어트 영상이 또 조회수 한 300만 정도를 찍었더라고요. 그때 그 다이어트를 계기로 운동에 제가 재미를 붙이게 돼가지고 그때 이후로 5년간 지금까지 운동을 생활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때까지는 전혀 관심이 없던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식생활도 생활습관도 많이 고치게 됐어요. 커피도 끊고 과당 음료도 끊고 채식에도 푹 빠지게 됐습니다. 덕분에 30살 때보다 더 건강한 40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35살에는 처음으로 타투라는 것도 해보게 됐고요. 고양이들 얼굴과 아빠의 글씨를 여기다가 새겼죠. 또 남편이랑 그린테비 그리고 우르릉 스튜디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덕분에 이제 백화점에 입점을 해보는 그런 영광도 누려보게 됐고 2022년 36살에는 내 생애 처음으로 집을 짓게 되는데요. 오드리 입양을 계기로 그렇게 또 시골 숲속에서 3년을 살아보는 멋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또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생긴 10년이었는데요. 또 유튜브를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만난 좋은 친구들 덕분에 그 30 즈음에 뚝 떨어졌던 인류애가 다시 차오르면서 이제는 사회성이 많이 복구가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성장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포용력도 생겼다고 할까요? 또 무던한 성격의 남편을 만나면서 그 영향도 되게 많이 받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람이 싫어지면 싫은 점만 되게 보였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 사람의 싫은 면을 그냥 그 사람 하나의 캐릭터로 보고 그냥 웃어 넘기더라고요. 그 사람의 웃긴 점?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사람을 쉽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참 좋은 점을 많이 배웠는데 이 점이 또 잊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양평에서 시골살이를 3년간 하고 2025년 39살에 다시 서울 이태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2025년 갑자기 달리기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애 첫 풀코스 마라톤까지 도전을 해보게 됐죠. 이제 남편이랑 같이 10주년 기념하면서 파리 마라톤을 뛰게 되었는데요. 이제 해외여행에 좀 감흥이 많이 떨어진 시기에 해외 마라톤을 더 했더니 여행 도파민이 또 새롭게 갱신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9살 30대 막바지에 저의 첫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 책은 제가 이제 원고 작업은 다 끝났고 조판이랑 표지 작업 등등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벚꽃이 필 무렵 3월쯤 해가지고 벚꽃이랑 같이 출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쭉 말해왔던 이 30대 결산, 이 내용들을 또 바탕으로 저의 지나갔던 생각, 경험들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내용이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결산을 하고 보니까 역시나 많은 일이 있었고 20대에 비해서 훨씬 뭔가 규모가 크면서도 새로운 일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꽤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고 뭐 딱히 후회되는 순간 같은 것도 없는 것 같고 하고 싶은 거는 다 했었으니까 또 30살의 나 제법 성숙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한참 멀었었던 것 같고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좀 더 겸손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미성숙한 것 같거든요. 그러나 앞으로의 40대는 또 제가 어떤 일들을 해낼 수 있을지 또 은근 기대가 됩니다. 30대 결산을 이렇게 끝냈네요. 40살이라는 게 제가 진짜 10대, 20대 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뭔가 되게 많이 쭈글쭈글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단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다가올 50대, 60대를 상상해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언젠가는 다가올 텐데 그쵸? 어찌됐건 40대를 또 한번 제대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자, 그러면 지금 2026년 1월이잖아요. 제가 원래 새해 목표 잘 세우지 않지만 생각해봤더니 올해에 제가 또 새롭게 할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새해 하고 싶은 것들, 이뤄보고 싶은 것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요거는 요즘 많이들 하시는 비전 보드 요 느낌으로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자, 요것이 저의 2026년 새해 비전 보드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전과 다르지 않은 40살 보내기. 이제 남편은 작년에 먼저 40살이 됐어요. 그래서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40살을 보내고 싶습니다.
40살이라고 해서 딱히 감상해졌지는 않기로. 그리고 제가 올해에는 하이록스라는 것에 도전을 해보게 됐거든요. 하이록스가 뭐냐면 달리기와 체력 운동이 결합된 종합 퍼포먼스로 대회를 하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그런 종목인데요. 달리기랑 체력장이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제가 3월 달에 베이징에서 열린 하이록스 대회, 남편 포함 4명과 함께 릴레이로 출전을 해보기로 했거든요. 그건 또 다음에 제가 영상으로 한번 꾸려볼게요. 그리고 또 운동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자, 이 사진은 뉴욕 마라톤 사진입니다. 제가 작년에 2번의 풀코스를 뛰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풀코스를 뛰고 싶지 않았는데, 뉴욕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도시여가지고 뉴욕 마라톤만큼은 제가 풀코스로 꼭 한번 뛰어보고 싶더라고요. 뉴욕 맨해튼의 도심을 차 없이 뛰어볼 수 있는 기회라서 기안84의 발자취를 따라 올해 11월 뉴욕 마라톤 풀코스 한번 도전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러닝 사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달리기를 조용히 이어가 보고 싶어요. 작년에 제가 달리기에 이제 푹 빠지고 너무나 재밌고 이래가지고 좀 시끄럽게 뛰었거든요. 달리기가 너무 재밌고 좋아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컸달까요? 근데 올해는 그냥 남편이랑 아니면 또 혼자서 소소하게 달리기를 즐기는 그런 2026년을 보내보고 싶습니다. 달리기는 꾸준히 계속 하려고요. 제일 재밌는 운동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러닝.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짐을 더 많이 줄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또 월세집에 살고 있고 언젠가는 이사를 갈 거니까 짐은 줄이면 줄일수록 더 이득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올해 짐 정리는 계속 이어가기. 화면 조정을 할게요. 이런 거 여백 안 맞는 것도 디자이너들 못 참거든요. 경수와 함께 찍은 사진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올해 뭐 목표를 할 것까지는 없지만 지금처럼 경수랑 사이좋게 잘 지내기, 또 부부로서 함께하는 영상도 많이 찍어볼게요. 자, 이것은 저의 긴 머리 사진인데요. 제가 이 단발머리 유지한 지 또 아마 몇 년 흘렀을 거예요. 이 단발이 굉장히 관리도 편하고 또 저의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오래 유지를 해왔는데, 또 오랜만에 긴 머리 사진을 봤더니 펌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기르려면 당연히 또 몇 년이 걸리니까 조만간 붙임머리나 한번 또 해볼까. 붙임머리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또 한두 달 하고 뗄 것 같은데, 그 후로 다시 단발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올해 잠깐 장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은 곧 출간될 저의 책 표지입니다. 그 책 표지 디자인은 아직 안 됐지만 일러스트는 이렇게 완성됐거든요. 올해에는 글이 가득한 저의 첫 에세이를 출간하는 게 또 목표가 되겠고요. 제목은 내 꿈은 귀엽고 멋진 할머니입니다. 자, 이것은 저희 그린탭이 초록통 크림 사진이네요. 올해는 제 브랜드를 또 좀 더 잘 운영해볼 생각입니다. 그동안 좀 소홀했었거든요. 그린탭이 브랜드 리뉴얼도 좀 해볼 생각이고요. 제품의 성격도 이전과는 많이 다른 느낌으로 또 보여드리게 될 것 같아요. 남산타워의 사진이에요. 올해는 서울 활용을 더 잘해보는 게 또 나름의 목표입니다. 양평에서 3년간 살면서 도시살이의 소중함을 많이 깨닫고 왔거든요. 멋진 도시 서울에 살면서 서울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누려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전쟁기념관도 있고 국중박도 있는데 제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리고 남산, 인왕산, 북한산에 얼마나 좋은 등산 코스들이 많습니까? 그런 것도 좀 즐기고 해야 되는데 말이죠. 보라매 공원, 서울숲, 올림픽공원, 이런 멋진 공원들 얼마나 많아요. 좀 즐겨야 되는데. 그리고 숏폼 소비 줄이고 그나마 롱폼 위주로 소비하기. 숏폼 소비의 위험성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저는 평소에도 쇼츠는 잘 안 보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한번 보면 이 손쉬운 도파민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의식적으로 정말 숏폼은 안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올해도 계속 그렇게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롱폼은 봐야 되지 않겠어요? 흑백요리사 얼마나 재밌는데? 책을 읽는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미디어 소비는 좀 줄이고 책이나 라디오 같은 매체랑 더 가까워지는 것. 이것은 꼭 2026년이 아니더라도 제가 또 항상 고민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도 2026년에도 계속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노력한 덕분에 제가 작년에는 책을 한 36권 완독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신건강을 더 잘 돌보고 들여다보는 연습을 계속해서 이어가보고 싶어요. 사람이 정신이 건강해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또 주변을 둘러보게 되고 한결 더 다정해지게 되고, 개인이 그렇게 다정해지면 사회 전체가 화목해지고 선순환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에선가 한 달 살기 해보기. 내가 이제 고양이들 때문에 사실 한 달 살기는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정말 해보고 싶은 거긴 한데 사실 근데 남편에게 맡겨놓고 가도 되긴 하는데 또 제가 고양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한 달간 나가 있게 되면 고양이 채널도 당연히 한 달간 쉬어야 해요. 고양이 영상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 달 살기는 뭔가 언젠간 해보고 싶은 나만의 꿈이긴 한데 언젠간 이뤄보고 싶은 마음에 올해 비전보드에 한번 추가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2026년 비전 보드를 완성해보았습니다. 사실 뭐 목표라기보다도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 2025년에도 제가 노력하고 있던 것들 위주이기 때문에 뭐 다 현실성 있는 목표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이제 1월도 거의 다 지나가가지고 좀 있으면 2026년 2월입니다. 또 2026년 우리 힘차게 보내보도록 하자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